정보를 구조화하기 위한 가장 좋은 프로그램 중 하나는 바로 파워포인트입니다. 파워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쇼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볼 건데요. 여기 검색창에 한쇼라고 치셔도 되고 혹은 영어로 파워포인트, 만약에 없다면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쇼 또는 파워포인트를 실행하게 되면 이런 기본 화면이 뜰 건데요. 바로 제목을 입력하는 제목 슬라이드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부터는 일반 본문 슬라이드라고 하는데요. 아마 제목 슬라이드만 맨 처음에 떠 있을 거예요.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새 슬라이드를 클릭하면 이렇게 본문 슬라이드가 추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삭제를 하고 싶다면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 키를 누르거나 오른쪽 마우스 슬라이드 지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목 슬라이드와 본문 슬라이드에 텍스트를 입력해야 할 텐데요. 글자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를 입력하기 위한 첫 단계, 바로 글자 삽입입니다. 위쪽에 제목 슬라이드와 아래쪽에 또 본문 슬라이드가 있었을 텐데요. 여기 그냥 키보드에서 타자를 쳐주시면 됩니다. 타자를 입력하세요. 이런 식으로 키보드에서 직접 글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내가 삽입을 했는데 여기에 내용을 입력하지 않고 사진 옆이라던가 별도로 내용을 입력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 내용을 딜리트 키, DEL이라고 써있는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삭제한 이후에 여기 입력, 글상자, 가로글 상자, 그 다음에 여기 클릭 한 번만 해주시면 텍스트를 바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글꼴 변경인데요. 글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변경할 글꼴 부분을, 글자 부분을 선택한 이후에 바로 이 부분에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 수많은 글자체가 있지요. 글꼴도 이렇게 바꾸시고 여기에서는 크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굵은 글씨, 얘는 기울임, 얘는 밑줄, 가운데 밑줄, 얘는 그림자. 여기에서 글자 색상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가운데 정렬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문단 번호 모양 변경인데요. 문단 번호라는 것은 이 앞에 점 보이시나요? 이것을 문단 번호 모양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 윗부분에서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바꿀 수도 있고 이 오른쪽 거에서 이렇게 숫자로 바꿀 수도 있답니다. 숫자로 한번 바꾸면 여기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2번으로 또 3번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글자를 삽입하다가 여기 줄 사이 간격이 너무 적다, 선생님처럼 적정한 간격을 벌려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선택을 한 이후에 서식에 가셔서 이 부분을 1.5 정도로 맞추시면 딱 좋은 글꼴로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서식에 있는 여기에서는 위로 맞춤, 가운데 맞춤, 아래로 맞춤. 지금 이 네모칸 보이시죠? 이 네모칸이 있을 때 이 네모칸에서 위쪽 정렬을 할지, 가운데 정렬을 할지, 아래쪽 정렬을 할지 이곳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미지 삽입하기입니다. 이미지를 다운받아야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파워포인트 안에 삽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미지를 다운받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먼저 켜야 되겠죠? 인터넷을 키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프랑스를 소개하는 PPT를 만들기 위해서 프랑스 음식이라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선택하면
이렇게 수많은 프랑스 음식이 뜨는데요. 내가 소개하고 싶은 음식을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블록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이라고 보일 텐데요.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을 하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프랑스 음식 1이라는 이름으로 그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JPEG 파일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혹은 아까 전에 이 화면에서 화면을 캡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을 캡처하기 위한 방법은 굉장히 쉬운데요. 키보드의 프린트 스크린 버튼을 이용하면 됩니다. 프린트 스크린 버튼은요, 키보드의 이쯤 위치에 있습니다. PRT-SCN 또는 PRT-SC라는 버튼이 있을 건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 화면 자체가 복사가 되는 거예요. 캡처가 되는 거죠. 또는 노트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프린트 스크린 버튼이 이렇게 다른 키와 함께 하나의 버튼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펑션 키를 누른 이후에 펑션 키를 누름과 동시에 프린트 스크린 버튼을 눌러주면 이미지가 캡처가 됩니다. 만약에 캡처한 이미지를 오른쪽 마우스 붙이기 했을 때 이렇게 너무 화면이 크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이 꽃 그림, 이게 바로 이미지, 즉 그림 메뉴입니다. 위에 있는 이 그림 메뉴를 선택한 이후에 자르기, 그 다음 요 끝에서 이렇게 원하는 부분만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원하는 이미지만 자를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삽입하기 위해서 입력 메뉴에 있는 그림을 선택하게 되면 그림으로 들어가면 바탕화면에 아까 선생님이 저장했던 프랑스 음식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을 열기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저장했던 음식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미지 순서 바꾸기인데요. 음식 사진을 여러 개 넣을 수도 있어요. 음식 사진을 또 불러와 볼게요. 그림을 선택해서 이렇게 여러 개를 넣어줬을 때 나중에 넣은 그림이 이렇게 항상 위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먼저 번에 넣었던 사진을 위로 불러오고 싶으면 위에 있는 사진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순서 뒤로 보내기를 하셔도 되고 먼저 번 사진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순서 맨 앞으로 이것을 누르시면 이미지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영상 삽입하기입니다. 동영상을 삽입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링크를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링크는 인터넷을 켰을 때 이렇게 위에 떠 있는 주소창을 링크라고 부르는데요. 링크를 알기 위해서는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이 주소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선생님의 유튜브를 들어왔는데요. 일단 우리가 보고자 하는 영상을 선택을 하고 이쪽에 보시면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유튜브의 경우를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공유 버튼, 이 공유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기 유튜브 주소창을 복사하시면 클립보드에 이렇게 복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위에 있는 이 주소창을 선택한 이후에 오른쪽 마우스 복사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링크를 복사한 이후에는 파워포인트로 돌아와서 오른쪽 마우스 붙이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까 배운 글꼴 변경, 여기 윗부분에서 색상을 바꾼 게 아닌데 파란색으로 변했어요 라고 느낄 수 있어요. 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클릭하면 페이지로 넘어가게끔, 클릭하면 인터넷이 열리게끔 설정됐다는 의미에서 파란색으로 저절로 변한 거지, 이 글자 색깔 자체가 파란색으로 변한 게 아니랍니다. 선생님이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슬라이드 쇼를 실행했을 때 마우스를 갖다 대면 클릭할 수 있게 마우스 커서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선생님의 유튜브가 이렇게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로 다시 돌아갈게요. 파워포인트로 돌아가서 동영상을 삽입하는 두 번째 방법, 직접 파워포인트에 삽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삽입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삽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입력 메뉴에 들어가시면 여기 동영상 메뉴가 있는데요. 우리는 동영상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선생님이 아무거나 불러와 볼게요. 자, 동영상을 가시면 여기 mp4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선택을 하시고 곧바로 열기를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여기 링크 파일로 삽입하기, 바로 이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이 동영상이 저장된 위치를 직접 링크로 입력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 체크를 해제하지 않으면 만약에 이 동영상을 컴퓨터에서 삭제를 했을 때 파워포인트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 링크 파일로 삽입하기 부분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열기를 누를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화면을 줄이고 여기에 삽입을 해볼게요. 자, 재생 버튼을 누르면 선생님이 녹음했던 게 바로 들릴 건데요. 슬라이드쇼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쇼를 실행했습니다. 동영상이 직접 삽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플레이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전에 녹화한 내용이 그대로 실행되고 있죠? 다음으로 표 만들기입니다. 첫 번째로 표를 먼저 삽입해 볼 건데요. 표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입력 메뉴 들어가시면 표 보이시죠? 여기에서 원하는 표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원하는 표 칸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내용은 직접 키보드를 이용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학번, 이름, 전화번호, 1학년 1반 1번, 1학년 5반 5번, 홍길동, 이순신, 전화번호도 010-1234-5678, 010-5678-1234 이런 식으로 표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글꼴은 가운데 정렬, 색깔 변경 이렇게 스스로 해주시면 되고요. 표 서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표를 선택하면 위에 표에 관한 메뉴가 두 개가 생겼을 거예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표 디자인인데요. 바로 이곳에서 원하는 표의 모양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바뀌는 것 보이시죠? 표 채우기는 표 안에 들어갈 색깔을 선택할 수 있고요. 표 레이아웃에 가서 내용을 정렬하거나 위아래 가운데 맞춤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셀 너비, 이 가로 너비 혹은 셀 높이, 이 세로 높이 간격을 일정하게 맞추고 싶다면 여기 보시면 셀 너비를 갖게, 셀 높이를 갖게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도형 삽입하기인데요. 도형을 삽입하기 위해서 위에 입력 메뉴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메뉴에 가면 이렇게 다양한 도형을 직접 삽입할 수가 있는데요. 직사각형을 한번 삽입해 볼게요.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도형 삽입이 끝났습니다. 직선도 이렇게 선을 클릭해서 이렇게 그어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안 긋고 일자로 이쁘게 긋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일자로 이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도형 서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도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위에 보면 도형 메뉴가 생겼을 거예요. 도형 메뉴에서 도형 윤곽선 색깔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도형 안에 들어갈 도형 채우기 색깔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윤곽선 두께를 굵게 하고 싶다. 여기 선 굵기 가서 굵게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선을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선 색깔도 바꿀 수가 있고 선 종류도 바꿀 수가 있고 심지어 화살표 모양까지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로 바뀌어진 것 확인 가능하시죠? 도형 모양을 바꾸고 싶을 때에는 도형을 선택한 이후에 오른쪽 마우스 도형 모양 변경에 가면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트 만들기입니다.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입력에 가면 차트라고 있는데요. 선생님은 차트에 걸맞는 데이터로 프랑스 온도를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인터넷을 이용해서 프랑스 날씨를 먼저 검색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프랑스 1월부터 12월까지의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이 나와 있는데요. 파워포인트를 살짝 줄여서 같이 동시에 띄워 놓을게요. 입력에서 차트를 죄송합니다. 차트를 이렇게 선생님은 세로 막대형 입력에서 차트를 들어가면 지금은 세로 막대형을 넣어 볼게요. 이렇게 엑셀 데이터가 하나 뜰 거예요. 화면에 보이듯이 이 항목은 가로축을 의미하고 계열은 막대가 지금 3개 나와 있죠? 이 막대 각각이 하나의 계열을 의미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날씨만 일단 넣어 볼게요. 항목 1을 1월, 항목 2를 2월, 그 다음에 3월, 4월, 5월을 넣을 수가 없죠? 그럴 때에는 이 4월을 선택한 이후에 오른쪽 마우스 추가, 아래에 행, 즉 가로줄 얘기하는 겁니다. 아래에 행 추가하기 선택해 주시고요. 얘는 5월, 그 다음에 얘를 또 추가 눌러서 아래에 행 추가하기 6월까지 입력을 해줄게요. 세로로는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을 넣을 건데요. 최저 기온, 최고 기온. 계열 3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D열 이 세로줄을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삭제 누르도록 할게요. 데이터를 이제 입력해야 하는데요. 1월의 최저 기온은 5.7이네요. 2월의 최저 기온 6.4, 3월은 7.6, 4월은 9, 5월은 11.7, 6월은 14.8. 이번에는 최고 기온 볼게요. 1월은 13.8, 13.8, 15.1, 17.2, 18.6, 21.5, 25.3. 입력이 끝났으면 X를 눌러주면 이렇게 이쁘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 모양도 여기 위에 차트 레이아웃을 선택해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편집하고 싶다면 여기 차트 데이터 편집을 선택하면 아까 그 엑셀 창이 다시 뜰 거예요. 다음으로 슬라이드 마스터 이용하기인데요. 슬라이드 마스터 처음 들어보시죠? 슬라이드 마스터는 파워포인트에 일정한 서식을 모든 슬라이드에 적용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제목 글꼴을 바꾸고 싶은데 슬라이드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일일이 바꾸면 힘들잖아요.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보기 메뉴에 가시면 슬라이드 마스터, 슬라이드 노트 마스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슬라이드 마스터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창이 뜰 건데요. 우리는 무조건 맨 위에 있는 슬라이드에서 작업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맨 위에 있는 슬라이드에서 작업합니다. 먼저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라고 있는데요. 제목 부분 얘기하는 거겠죠? 눈에 띄는 변화를 위해서 제목을 오른쪽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글꼴도 바꿔볼 건데요. 글꼴은 눈에 튀게 쿨 재즈라는 글꼴로 바꿔볼게요. 내가 원하는 설정으로 이렇게 바꾼 이후에는 닫기를 눌러주시면 여기에서 문단 번호도 한꺼번에 바꿀 수 있다는 거 1, 2, 3, 4로 바꿔볼게요. 두 번째 단락은 이걸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이 끝났으면 닫기. 자, 처음부터 제목이 오른쪽 정렬, 글꼴이 이렇게 쿨 재즈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얘는 선생님이 직접 입력해서 입력한 글 상자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은 거고요. 다른 슬라이드는 이렇게 모두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슬라이드 마스터였고요. 슬라이드를 복사하기 위해서는 복사할 슬라이드를 오른쪽 마우스 선택한 슬라이드 복제 그러면 똑같은 슬라이드가 두 개 생겼죠? 삭제하고 싶을 때는 딜리트 키를 눌러서 이렇게 삭제를 할 수가 있고요. 새로운 슬라이드를 삽입하고 싶을 때는 오른쪽 마우스 새 슬라이드 선생님이 방금 전에 적용한 오른쪽 정렬, 쿨 재즈, 그 다음 문단 번호도 1번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애니메이션 효과 주기입니다. 애니메이션 효과는 다양한 움직이는 효과를 애니메이션 효과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나타내기 효과입니다. 글자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드래그한 이후에 나타내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림에도 나타내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림을 선택한 이후에 블라인드를 줘볼게요. 자, 슬라이드 쇼를 실행하면 이렇게 글자가 한 번에 나타나거나 블라인드 하여 이렇게 그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글자도 블라인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효과를 켜보면 나타내기, 강조하기, 끝내기 등 이렇게 수많은 효과가 존재한답니다. 두 번째로 한 글자씩 나타내기인데요. 얘를 드래그한 이후에 일단 나타내기 효과를 줄게요. 나타내기 효과를 주시고 여기에서 효과 설정 이후에 얘 지금 텍스트니까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문자 단위로 바꿔주시고 문자 사이 초는 0.1초로 줄게요. 이렇게 바꿔주시고 확인을 누르면 한 글자씩 나타나는 것 보이시나요? 다시 볼게요. 슬라이드 쇼를 실행했을 때 한 글자씩 나타나는 거 지금 해볼게요. 한 글자씩 나타나기. 차이점을 찾으셨나요? 나타내기. 얘는 블라인드. 얘는 한 글자씩 나타나기. 다음으로 사라지기 효과입니다. 드래그 해주시고요. 사라지기 하면 당연히 바로 사라지겠죠?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림도 블라인드를 하게 되면 블라인드 처리돼서 사라질 거예요.
슬라이드 쇼를 해보면 나타내기, 그 다음 원래 블라인드로 나타나야 되는데 아까 그 효과가 사라졌죠. 그리고 오히려 블라인드로 사라지기가 됐습니다. 한 글자씩 나타나기, 얘 사라지기. 그 다음엔 없죠, 효과가? 아까 줬던 효과가 사라졌어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면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때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준다고 배웠는데요. 한 가지 효과만 적용이 된답니다. 그럼 하나의 그림에 혹은 하나의 텍스트에 여러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애니메이션 추가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왼쪽에서 한 번, 오른쪽에서 한 번. 다시 해볼게요. 얘는 아까 전에 블라인드 나타내기로 다시 바꿔주고요. 여기에다가 애니메이션 추가로 블라인드 사라지기를 넣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쇼를 실행했을 때 나타내기, 블라인드, 한 글자씩 나타내기, 사라지기, 블라인드 사라지기. 파워포인트 만들기 참 쉽죠? 혹시라도 이해가 가지 않았던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